자, 챕터 41 직위 해제 또는 대기 발령과 당연퇴직에 대한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 기출이 되었었어요. 대기 발령에 대한 부분과 대기 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 그리고 이 다른 당연퇴직이라는 것이 근로자의 이렇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한다면, 이러한 당연퇴직은 성질이 해고이고, 이 해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기법 제23조 1항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추론내는 것이 2014년도의 노무사시험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판례, GMDO 사례, 요 쟁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거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둘이 뭐 똑같은 거 또는 비슷한 개념인가 봐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은 혼용화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직위 해제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로 보겠습니다. 직위, 어떤 하던 직을 멈추게 하는 것, 멈추게 함으로써 대기가 상태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요것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 장면은 직위 해제. 그때 물러났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새로운 직을 부여받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물러나는 그 장면은 직위 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은 대기 발령 상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것이죠. 군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만약에 어떤 소대에서 구타 사고 일어나면요, 그 소대장 직위 해제 시킵니다. 일단 직위 해제 시켜서 소대장에게 이 부하를 관리 감독 잘 못했다라고 징계 내리기 전까지 일단은 대기 발령을 시킵니다. 먼저 소대장 직에서 물러나게 해서 직위 해제하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징계가 있을 때까지 대기시킵니다. 이것을 직위 해제 또는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별 개념으로서 직위 해제는 장래 어떤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거의 비행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비슷해요. 하지만 징계는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직위해제는 장차 어떠한 징계를 주기 위한, 장차 어떤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자, 직위 해제 기간 중에도 당해 근로자는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직만 박탈시켰지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소대장 직위를 박탈했다고 해서 소대장 역할은 못하지만 그 막사에 출근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직은요, 휴직은 출근 의무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직위해제 또는 대기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자, 이것도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근기법 제23조 1항 또는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금지의 어떤 제한을 각각 받아요. 따라서 이것이 다만 여기에서 정당성 판단 기준 썼으니까 여기 정당성 나왔네요. 이것은 근기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GMDO 사례에서는 이렇게 직위 해제 또는 대기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 어떤 정당한 이유가 보통은 실체 정당성, 절차 정당성 또는 양중의 정당성, 이렇게 따져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약간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체 정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게 절체 정당성. 이게 뭐냐면 보통 근기법 23조 1항에 나오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특히 징계일 경우에는 실체 정당성, 절체 정당성 이외에 그 다음에 양중의 정당성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정당성 판단 기준은 보통 실체 정당성, 절체 정당성으로 이제 나누어서 세부적 구분해서 판단하는데요. 자, 원칙 보시면 상당한 재량 인정. 자, 기업 경영상 노동력 재배치 또는
수급 조절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대기 발령을 포함한 인쇄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고, 이거 많이 봤던 문구이죠. 인사 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을 상당히 인정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요 GMDU 사례에서 이상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을 거론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취업규칙 분립변경에서 나왔던 곳이잖아요. 귀주방 사신 추징에서 거기 그 사가 이게 사회통념 합리성이잖아요. 특이하게도 이게 이런 직위해제의 대기 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이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례가 GMDO 사례에서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MDO 사례 보시면, 자, 원고 대우자동차 입사 근무 중에 원고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2000년도 12월 달 대기 발령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GM서는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승계되어서 GM대우 소속으로 됩니다. 원고가요. 당시 원고는 근로자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외회사의 고용관계 및 소외회사로부터 퇴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는 고용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려 2년이 지났어요. 자, 원고는 2년이 지난 2002년 10월까지도 보직 없이 계속해서 대기 발령 상태에 있었고요. 이때 그 급여가 취업규칙에 따라서 보통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기 발령 상태에서 우리 농협중앙회의 그 지점장이었던 분이 대기 발령 상태에서 80% 정도, 즉 20% 감액된 80%의 임금만 받고 계셨던 분이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무려 2년 동안에 대기 발령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감급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장기간 대기 발령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감급된 그 급여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던 사안이죠. 그 사안에서 자, 근기법 23조 1항의 취지. 자, 이게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근기법 23조 1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근기법 23조 1항에 대기 발령 이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이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일반적 어떤 제한 규정이 근기법 23조 1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법에서는요. 자, 대기 발령을 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의 대기 발령의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 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등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기 발령을 받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걸쳐서 근로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에 있어서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GM대우 사례처럼, 자, 다음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요거 사회통념상 합리성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기 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농협중앙회 그 지점장 사례 같은 경우는 대기 발령 기간이 있었죠. 그 8월부터 다음해 이듬해 그 2월까지 1월에서 2월까지 기간 동안 약 넉 달, 넉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대기 발령 기간이었잖아요. 이 대기 발령 기간에 있어서 요거 정당성 따짐에 있어서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뭐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사안, GM대우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년 동안 대기 발령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이것은 무효이다. 즉 실체 정당성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다음은 절차 정당성이고요. 자, 절차 정당성은 판례가 일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즉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자, 이렇게 절차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다. 만약에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이다. 안 거치면 무효. 만약에 절차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소명기 부여 등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절차 제한 규정 없으면 판례는
그냥 안 고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려요. 좀 부당하긴 하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판례가 아니라 학설은 일관해서 이러한 판례 태도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소명의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학설, 통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즉 판례는요 절차 규정, 제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안 거쳐도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은 절차 제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는 주어야 한다. 소명기회가 뭡니까? 소명은 어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법적 용어로 소명기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직위해제인 당연퇴직. 자, 오늘이 서울에서는 무려 7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 하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20도가 영하 20도가 넘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미국 갔다가 온 동료가 있는데 동료 보니까 그때 뭐 로스앤젤레스인가 거기는 지금 영상 20도라더라고요. 거의 뭐 40도 차가 날 정도로 기온 차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추울 때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좋은 방법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밖에 다니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안에서 정말 웅크리면서 책 조금씩 보고 이 강의 들으시고 이렇게 음악 감상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다니시거나 해서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시거나 하면은 체력이 약해지거나 감기가 이제 걸리시거나 이러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몸 관리 잘 하시는 것 이것도 시험 합격의 하나의 큰 어떤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시험 공부하시면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 아프기만 하셔도 일단은 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크게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 또는 갑자기 막 컨디션 다운돼 가지고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 이런 분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년간의 수험 생활 통해서 얻은 것은 딱 수면 시간은 일정해야 된다는 것. 너무 줄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히 6시간은 채워야 한다는 것. 보니까 6시간만 더 줄여버리면요. 일단 자꾸 졸리고 멍합니다. 아무리 해도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6시간 이상은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거 줄여가지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머리만 산란해져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따라서 6시간 수면이고 그 다음에 야간에 공부하는 거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만 되면 이제 자꾸 잡생각 들어옵니다. 따라서 새벽부터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 저는 야행성인데요. 야행성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새벽에 고요할 때 공부가 잘 되든가요? 아니면 잡생각이 많이 들든가요?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은 공부가 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5일 동안에는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 또 붙어 있을 동료 생각, 뭐 그다음에 헤어진 이성 친구 생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밤 시간에 정 잠이 안 오면 요 강의나 들으세요. 귀로 듣는 건 괜찮으니까 이런 건 괜찮죠. 하지만 여러분이 별도로 책 보면서 공부하려고 밤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시간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 건지는 시간이 3시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잠 충분히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하셔가지고 6시간 공부하셔도 그 10시간 앉아있지만 3시간 공부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연이어 보겠습니다. 자, 직위 해제에 따른 당연퇴직. 이게 뭡니까? 보통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일단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위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직위 해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발령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당연 퇴직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당연퇴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해고의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근로관계 종료시키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의 보세요. 자, 취업규칙에 직위 해제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요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이냐, 즉 그 정당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퇴직의 법적 성질은요, 직위 해제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고, 보통 당연퇴직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그 정년이 이르렀을 때예요. 보시는 것처럼 정년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근에는 계약 기간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퇴직된다고 보지 않고 만료에 따른 어떤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종래 견해입니다. 계약 만료, 정년 도달, 당사자 소멸 이런 것이 자동 종료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에 이은 당연퇴직 처분은 이러한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당사자 소멸, 돌아가신 걸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고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 자, 이게 뭡니까? 해고의 의의예요. 따라서 매우 중요하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고가 무엇이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 표시에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 요것입니다. 요것이기 때문에 요게 해고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비록 해고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할 것, 그리고 그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이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 이것이 인정만 되면 해고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해고예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 해제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에는 근기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자, 당연퇴직의 정당성이 있는데요. 자, 취업규칙 등의 업무 저성과자, 즉 업무 능력이 현재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 영업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내보내야 된다는 것, 요것이 바로 저성과자에 대해서 당연퇴직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직무수행 부족이나 근무성적 태도불량의 경우, 즉 이른바 저성과자인 경우에 일단 직위 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 하면 그 후 3개월 기간의 직무 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 태도 개선 등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어서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있다 치더라도 업무 조성과제를 하더라도 뭐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당연퇴직 처리한 예가 있긴 하지만 너무 예외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판례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을 해고 정당성 판단하지 않고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의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근기법 23조 1항의 엄격한 판단의 기준을 회피했다는 교수님의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판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옛날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요 행간의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은 거기 권리남용,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 이게 권리남용이거든요. 여기 민법에 따라 가지고 민법에 위반하는지 위반하지 않는지 갖고 따지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 도재형 교수님의 그 의견은 뭐냐? 자, 이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퇴직의 해고의 정당성, 23조 1항을 판단하지 않고 민법 제2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번 설명드린 바 있어요. 어떤 근로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법리는 근기법 23조 1항과 민법 2조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게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그것은 23조 1항이 근로자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와 학설이요. 그런데 권리남용 같은 경우는요. 권리남용은 그 자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돼요. 따라서 입증 책임에 있어서 근로자가에게 훨씬 유리한 것이 근기법 23조 1항에 대한 1항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기법 제23조 1항 가지고 판단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라 한다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당해고를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인데, 이 판례는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용자가 어떤 밝히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판례가 알아서 판단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냥 권리남용인지 근로자의 의견 뭐 들어보고 바로 판단했다. 권리남용 또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근기법 제23조 1항의 어떤 규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하여튼 이런 행간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비위행위 경우 판례는 회사 명예 신용 손상, 즉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 해제한 경우에 당연 퇴직 처분한 사안에서, 자, 직위 해제가 정당한 경우라도 직위 해제를 한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 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 사유가 확정되어야 그 당연 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즉 해고 사유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연퇴직도요, 해고이기 때문에 지금 판례는 해고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따라요. 근기법 23조 1항에 따라서 실체정당성, 절체정당성, 그 다음에 절체정당성에는 서명기에, 그 다음에 서면 통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 해제 처분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또 해고 처분한 경우에 이 직위 처분을 후속 해고 처분과 별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정확히 따지면 이 문제는 이제 행정쟁송법 문제가 되겠죠. 자, 직위 해제라는 불이익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고라는 불이익 처분이 있는데, 해고가 훨씬 강력하잖아요. 이때 근로자는 해고와는 별개로 해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직위 해제 처분 이 자체만 가지고 또 다툴 수가 있는 것이냐. 자, 요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요, 자, 직위 해제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소급적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 해제 처분에 따른 효력으로 승진, 임금 등의 제한 가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실효된 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직위 해제 처분이 별도의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직위 해제 처분, 즉 대기 발령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 급여가 20% 감급된 상태에서 쭉 있어 왔다가 해고됐단 말이에요. 이 근로자는 해고 부당해고를 다투고 가지고 복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직위 해제 처분 가운데 있었던, 즉 대기 발령 기간 중에 있었던 감급 임금에 대한 어떤 불이익, 요거는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이익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검토. 자, 직위 해제 처분과 해고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또한 각각 별개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위 해제 처분을 해고 처분과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따라서 직위 해제 후에 동일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해고 처분 후 복지 시까지 임금액은 직위 해제 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 이거 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승진 승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직위 해제 처분 또는 대기 발령에 대한 어떤 구제 신청 인정할 실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발령과 휴업수당 문제는요, 요것은 원칙이 있어요. 자, 문제점부터 보실게요. 사용자의 규칙사로 인한 대기 발령, 이건 뭡니까? 대기 발령이 무효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기 발령이 부당해서 무효로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위 해제 또는 대기 발령과 휴업수당 문제이고요. 사용자의 규칙사로 인해서 대기 발령이 행해진 경우에 그 기간 중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이다. 옆에 쓰세요. 이런 문제는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즉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규정이 없을 때 문제예요.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규정이 있을 경우, 즉 대기 발령일 때는 일반적 임금의 80%만 지급한다.
즉 20% 감액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을 때,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보충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휴업수당 규정으로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입니다. 따라서 전제가 뭡니까? 요 쟁점의 전제는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대기 발령에 따른 어떤 임금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 건기법 46조 1항에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제 요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즉 휴업에는 휴직이 포함되고 대기 발령도 휴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뭐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넓혀서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다짜고짜 규정도 없는데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기 발령자에게 임금을 전혀 안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이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판례는 논거를 삼아가지고 어떻게 논거를 삼냐면 휴업에는 휴직이 포함되고 대기 발령도 휴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즉 휴직과 대기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런 휴직 그리고 휴업 관련된 이 휴업 휴직과 휴업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휴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휴업일 경우에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가 그거예요. 대기 발령은 휴직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휴직에는 휴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휴업수당 규정을 이런 대기 발령에 원용해가지고 끌어당겨 와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판례의 어떤 논거, 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기법 46조 1항 휴업수당에 관한 이런 규정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바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처럼 노동법 판례가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은 대부분하고 전부 다른 얘기죠. 대부분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즉 근거가 없는 경우에 근거를 이렇게 좀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라도 근거를 만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것입니다. 자, 이 논리 그거예요. 대기 발령은 휴직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데 이 휴직은 휴업에 포함된다. 자, 따라서 휴업수당 관련된 규정을 여기에 대해 원용할 수 있다. 즉 끌어당겨서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검토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